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최국일입니다. 결국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마저 중국을 떠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이 애플이 제품의 주요 생산국가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 이런 탈중국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플이 최근 협력 업체들에게 중국이 아닌 인도와 베트남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더 늘려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의 이런 탈중국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 생산기지를 중국 밖의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세계적 흐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 흐름을 이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꿋꿋하게 중국 생산기지 고수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 분석 전문가인 구어밍치 TF증권 애널리스트는 인도의 비율이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40에서 45%까지 늘어날 것이고, 베트남의 에어팟이라든지 스마트워치, 맥북 같은 여타 애플 제품의 생산을 더 많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왜 중국을 떠나는 것일까요?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 계획에 착수한 건 최근 아이폰 도시로 불리는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잇따른 인력 이탈, 그리고 시위 사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폭스콘이 운영하는 정저우 공장은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인데요. 이곳에서 아이폰 14 프로와 또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아이폰의 85%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 노동자가 대구 공장을 집단 탈출했고, 이 새로 채용된 인력 상당수도 수당 문제와 방역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인 다음에 이 생산 라인을 이탈했죠. 그러면서 심각한 인력 난에 빠졌던 겁니다. 이 같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올해 정저우 공장의 아이폰 생산 목표가 9천만 대였는데 600만 대 정도가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폰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애플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에 대한 의존도 역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애플의 탈중국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내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2019년의 경우에 320억 달러, 그러니까 41조 6천억 원 정도의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이 폭스콘이 차지하는 비율은 3.9%나 됩니다. 일단 애플이 생산 기지를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만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전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애플 제품 생산에 있어서 이 중국 공장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미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저우 공장의 축소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답게 무려 3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폭스콘이 허난성 정저우를 먹여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폭스콘의 생산 비중을 낮추게 되면 이들 직원들의 퇴출은 불가피합니다. 더더욱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최근의 격변은 애플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을 더 이상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라서 이 중국의 폭스콘을 중심으로 생산하던 이 체제를 여러 국가와 공장으로 분리해 가지고 생산하는 체제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콘 미국 지사의 임원을 지냈던 알란 영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과거의 사람들은 집중 위험에 주목하지 않았다, 자유무역이 기준이었고 모든 것들이 매우 예측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애플과 중국의 관계는 단숨에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수년간 이어진 미중 긴장감과 함께 이 중국 청년들은 더 이상 많지 않은 임금을 받으면서 부유한 이들을 위해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데니얼 아이버스 웨드부시 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애플의 공급망에 완벽한 타격이 됐다 그러면서 이 폭스콘 정조 공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난 한 달이 임계점에 도달한 중국과 애플의 관계에서 마지막 단추를 눌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점찍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올해부터 인도의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최신 기종인 아이폰 14의 위탁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아이폰이 생산된 건 2017년부터지만 이 최신 기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트라는 지난 1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인도 남부 지역에는 이미 애플과 협력하고 있는 대만 기업 폭스콘, 페가트론 및 위스트론이 소지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 관계자를 통해 얻은 정보로는 인도 폭스콘은 인력을 앞으로 2년 안에 4배로 증가하겠다고 알려지는 등 이 인도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스콘의 인도 인력은 2년 후에 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트라는 전망했습니다. JP 모건도 2025년까지 이 아이폰의 25% 정도까지를 인도에서 제조할 것으로 봤고 애플의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 같은 또 그리고 에어팟의 25%를 중국 외 지역에서 제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 아이폰 부품 납품 업체들이 인도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라면 2년에서 4년 후에 애플 제품의 부품 및 모듈이 현지 생산되기 시작하면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산업 관계자들은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타 애플 공급 회사들도 장기적으로 인도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에서 차량 조립으로 시작했지만 서플라이 체인을 현지에서 갖추면서 인도에 뿌리를 내린 성공 사례입니다. 애플이 인도를 생산 허브로 선택한 부분은 매우 상징적이고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주요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에어팟, 스마트워치 그리고 노트북 같은 생산을 더 많이 담당할 것이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11월 30일 자체 분석을 통해서 이 애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서 2019년에는 44에서 47%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 41%, 2021년에 36%로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중국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장을 완벽하게 대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중국만큼 많은 인력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인도는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국에 못 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이 폭스콘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14억 인구의 소비자 시장, 안정적인 정치 환경,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에 떠오르는 제조 허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바이슈나 IT 장관 및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인도에 황금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인도산업연합 조사에서 앞으로 5년간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이 4,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인도 내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의 71%가 인도를 글로벌 확장 주요 거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1월 17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 2020년 말부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을 실시할 때 너무나 실망하면서 당황했고 이 중국 정부가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성토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과 기술 금융산업의 성장을 봐왔고 혜택도 톡톡히 받아왔지만 지난 2년여 전부터 국가주도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경제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리 잡는 데까지는 최소 10여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국 밖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탈중국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다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중심의 국가 경영 체제를 강화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제 뒤늦게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반응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굵기는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